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선희입니다. 어제도 미국 시장은 참 강했습니다. 이제는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뉴스가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연일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는데요. 자, 오늘 선물 시장은 지금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됐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8만 건으로 예상치 950만 건을 하회하면서 100만 건 아래로 일단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지금 선물시장 흐름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그간 계속 쏘아 올리면서 참 쉽지 않은 장을 연출을 했었는데 오늘은 어떤 전략으로 수익을 내야 할지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2611, 2612번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시 후에 저희가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음봉연봉 퀴즈 먼저 진행을 하고 가도록 할 텐데요. 자, 아직 55분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5분봉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대로 저희는 퀴즈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까지 참 강했었죠.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전문가들과 해설위원들이 좀 내비쳤었는데 잠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어제는 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조금 전해지면서 시장이 좀 강하게 다시 한번 반등을 했습니다. 달러 반등과 또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였었고요. 어제 시장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반대로 골드는 좀 약세를 보였었죠. 실물 경기가 좀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증시와 자산은 모두 다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실물 회복이 느리지만 나는 원래 잘 가던 시장이니까 하고 갔고요. 또 어제 채권 쪽도 실물 경기가 회복 더딘 거에 이제 그런 힘으로 채권도 같이 가는 그런 시장이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달러까지 반등을 하면서 어제 시장 좀 트리플 강세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연출이 될지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자세하게 전략 얻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음봉양봉 퀴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스닥 5분봉으로 같이 진행하도록 하죠. 지금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일단은 양봉이 만들어졌네요. 양봉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봉이 5분 후에 10시 정각입니다. 10시 정각에 마감이 되는 이 봉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 예측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봉 예측하시면 1번 그리고 음봉 예측하시면 2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번호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저희가 9시 59분까지 받도록 하고요. 10시 정각에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내드렸고요. 저희는 이어서 오늘 선물 시장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오늘은 대체적으로 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4% 하락세입니다. 3,56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나스닥입니다. 1.13% 하락세입니다. 12,27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2%가량 하락세입니다. 40.6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5% 상승입니다. 1.1834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까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외신센터 바로 연결해서 오늘은 어떤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의 대사 이수연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죠. 88만 1000건으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였던 95만 건을 밑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깨고 이렇게 또 실업률이 다시 한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런 이슈들이 오늘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 미칠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의 여는 총재가 미국이 완전한 경제 회복을 하려면 2년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메스터 총재가 강한 경제로 돌아갈 것이다 라면서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2년 정도를 내다봤는데요.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서 회복 시기가 조금 단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메스터 총재가 경제에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지원이 모두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회복세가 지속할 때까지는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에는 지금 상방 위험보다는 하방 위험이 더 크다라고 말하면서 미국 의회의 추가 부양책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메스터 총재가 2분기가 가장 깊은 침체였다라면서 하반기에는 경제가 성장하겠지만 연말에는 높은 실업률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예상한 것도 그렇고 또 오늘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메스터 여는 총재가 하반기에는 더 큰 실업률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만큼 어떻게 경제 지표가 나올지 저희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선을 그었던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에는 여전히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연말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훨씬 밑돌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미 연준이 평균 인플레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2%를 믿더라도 조금 그 근처만 간다면 평균적으로 2%만 도달한다면 연준이 그런 부분을 더 수용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연준이 대차 대조표에 추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더 큰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해 줄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시장에 또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시장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소식도 만나보시죠. 네, 미국의 국가 부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GDP 규모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미국 의회 예산국이 이런 전망을 내놓은 건데 제가 이 관련 소식을 전에도 전해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의회 예산국이 연방 부채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채가 미국의 GDP 규모를 넘어설 것이라며 부채가 GDP 규모를 이미 넘은 나라들은 일본과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일본과 그리스 같은 경우는 딱 생각했을 때 부채가 굉장히 큰 나라다라고 이미지가 떠오르긴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이제 이런 국가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또 코로나에 대한 정부 지원 때문에 세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세입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가 큰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1946년에는 미국의 부채가 GDP 대비 106% 수준을 기록했었던 적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지원금을 지원을 해주느라 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극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재정 부양책 때문에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게 됐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이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다면 경제 위축이 더 심각했을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퇴양난의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기는 해도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부양책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걸 피해갈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이 정부 부채 문제가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의 제로금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발등의 불은 아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부채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런 인식들이 아직까지 시장에는 팽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향후 10년간 장기 전망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정부 부채가 13조 달러 늘어날 것이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9%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미국 의회 예산국이 예측을 했습니다. 전망이 여전히 우울한 만큼 정부와 연준 차원에서 또 어떤 새로운 정책을 뒷받쳐 줄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소식도 함께 살펴보시죠. 유로화 강세가 유럽 기업들의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켜서 수출에 부담을 준
늦출 뿐더러 물가를 낮추고 또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에 대한 압력을 높일 것이다 라면서 유럽의 ECB 중앙은행이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ECB가 다음 주에 통화정책 회의를 가지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강세에 대해서 더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ECB 위원들은 유로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유로존의 경제 회복이 더뎌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ECB의 추가 부양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유로달러가 1.20달러 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현재 보시면 유로달러가 0.18%가량 하락을 해서 1.18달러 선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1.20달러 선을 넘었기 때문에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무역 비중이 높은 주요 통화 대비해서 유로화 가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기도 했다는 소식인데 게다가 지금 디플레이션 공포까지 유럽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발표한 걸 전해드렸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유로존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 물가지수를 기록한 만큼 소비가 유럽에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유로화의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런데 유로화 강세가 이렇게 이어진다면 국가 경쟁력도 악화되고 또 ECB 측에서도 추가적인 부양책을 더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재정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유로 쪽에서 좀 커지고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유럽의 현재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만큼 유로 달러 트레이딩에 굉장히 신중하게 가셔야겠습니다. 유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숨어있던 제야 곳에 등장 히든 트레이더입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매매 캡틴 트레이더입니다. 엘리어트 파동과 하모닉 패턴의 달인 성원 소장 트레이더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들 화면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자, 먼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캡틴 트레이더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지금 배틀리그 우승의 주인공 캡틴 트레이더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누적 수익률 우승이죠. 캡틴 트레이더 누적 수익률, 네,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71.88% 달성하면서 1위를 차지하셨는데, 지난 금요일에 일단 결승전을 치르셨고,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뭐 그럭저럭 잘 지낸 네. 것 같습니다. 네. 축하는 많이 받으셨을까요? 아, 네. 축하 생각지도 많은 축하들을 많이 네. 받아서 네. 너무 기분 좋은 주말과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보내지 않았는가. 아. 네, 이렇게 좀 그렇게 지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도 오랜만에 다시 나오셨으니까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캡틴 전문가입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수익률 1등을 했었죠. 근데 이제 지난주까지는 저의 모드가 좀 겸손 모드였다면 오늘 하루 정도는 조금 이제 겸손을 좀 벗어나서 자기 자랑도 좀 해보고 네, 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또 전혀 다른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실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또 어떤 전략들 주실지 이 부분도 같이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함께 할 트레이더 리치 트레이더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네요. 리치 트레이더님. 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함께하는 리치 트레이더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회를 많이 참석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에만 좀 거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또 여러분들께 좋은 시황과 좋은 경제 뉴스만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누적 수익 리그 2위에 빛나는 리치 트레이더였고요. 자, 다음 만나볼 트레이더는 성원 소장 트레이더입니다. 화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소장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성원 소장 트레이더도 화상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송 소장입니다. 예. 네, 달리 별말이 예,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배틀리그 3위를 차지하신 성훈 소장 트레이더 심플하게 인사를 한번 나누어 봤고요. 자, 그럼 세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도 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오늘은 드디어 이제 조정다운 조정이 조금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좀 나와줘야겠다 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조금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자, 지금 구간에선 이제 어떻게 좀 보면 좋을지 업앤다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일단 캡틴 트레이더는 매도를 들어주셨어요.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우리 두 트레이더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 먼저 리치 트레이더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 트레이더는 지금 오늘 지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김성호 아나운서랑 제가 그저께죠. 한 이틀 전에 방송을 했을 때, 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사이에 나스닥이나 S&P, 미 증시 자체가 고가가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판단하고 매도 쪽으로 보자고 했는데, 저한테 업앤다운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지금 미 증시가 올라도 매일 다운할 거거든요. 네, 매일 다운할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면은 오늘도 다운, 내일도 다운, 모레도 다운, 그리고 다음 주도 다운. 왜냐면은 언제일지를 모를 뿐이지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서는 제가 일단은 미 증시는 다운으로.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네. 증시를 판가름할 때 좀 아사모사 애매모호하게 말했던 게 미 증시였어요. 왜냐? 알 수가 없으니까. 다만 제가 이틀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크루드 오일 네. 83달러에서 무조건 매도. 80티 잡고 매도, 유로 매도, 골드 매도. 다 그대로 이어졌거든요. 다만 모르겠던 거는 나스닥, 미 증시는 모르겠다. 다만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서는 고가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제가 그래도 나름 기쁘게 생각하는 게 이틀 전에 말했던 것들이 다 그냥 100% 다 맞아서 그게 기뻐서. 근데 일단은 지금도 물어보신다면은 미 증시는 저는 언제든지 물어봐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계속 매도만 예칠 겁니다. 다만 고가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서는 분명히 고가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매도 쪽에 더 무게를 지금 싣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에 고가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럼 지금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저희가 뭐 진입 시점을 잡아본다면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네. 그때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제가 12,200에서 매도를 한번 생방송 중에 말씀을 드리고 한 다음에 그것까지 체결되고 말하자마자 80포인트였죠. 틱스로는 이제 320틱을 빼고 다시 올라오긴 했었는데, 저 같다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데이트레이딩 관점이라면은 저라면은 12,320, 12,320까지는 기다렸다가 12,320까지 올라온다면은 매도 쪽으로 보는 거. 지금은 어떤 포지션도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당장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당장은 매도도 아닌 지금 당장은 솔직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오늘 장 자체로서는 분명히 하락으로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다만 매도를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매도를 따라가서 견딜 수 있다면은 분할 매도는 가능하겠죠. 예, 지금 당장 매도를 따라가고 예를 들어서 12,280에서 추가를 받고 12,300에서는 300 위에서는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따라갈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라 판단됩니다. 다만 오늘 장도 그냥 매도 쪽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매도 쪽으로 보자라는 전략 드렸고, 지금 성원 소장 트레이더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성원 소장 트레이더는 지금 지수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뭐 나스닥 위주로 지금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현재는 아직 그 상승 추세 구간에 그대로 아직 놓여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차트가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추세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상승 추세 구간을 벗어나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1224가 아마 좀 중심 가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24를 붕괴시키면은 아마 12150 정도까지 이제 좀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상황이라 그러면 저는 일단 매수 쪽으로 한번 좀 대응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좀 지지를 받고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하겠다. 지금 뭐 개장 전이기는 한데 그럼 개장 전까지 매수 볼까요? 아니면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상황을 볼까요? 1224자리가 확실하게 붕괴되기 전까지는 네.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2,224선이 붕괴가 되기 전까지는 매수가 더 유효하겠다라는 전략을 주셨고, 캡틴 트레이더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네. 장에는 네. 오늘 장은 이제 12,000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오늘은 12,000까지 가기 위해서 조금 눌려주는 흐름을 계속 보여줄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보여질 것이고, 오늘 말도 안 되게 12,000이 깨졌다. 네. 그러면 이제 매도로 봐야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매도로 봐야 되고, 근데 제가 어제부터 저희 회원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이제 고점 요번에 이제 올라온 만큼 올라왔다. 눌릴 타임이다. 어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어제 한번 눌렸고 오늘 또 한 번 더 눌리기는 눌려야 됩니다. 눌리긴 눌려야 되는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12,173자리가 이제 또 무너질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12,173자리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12,000 또 위협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12,173자리가 단기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지지가 된다. 미장 시작되면서 또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여기 12,349자리. 요 자리가 이제 기준값을 좀 놓고 여기 위로 올라올 것인지 아니면 올라오지 못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나스닥 전략을 주셨고요. 오늘 뭐 본장 개장은 오늘 뭐 정규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한번 줄까요? 지금 선물 시장이 그래도 좀 다른 때보다는 좀 많이 빠지는 편이잖아요. 좀 조정을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일단 뭐 장이 개장을 하더라도 네. 한번 휩소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요즘 나스닥이라면 네. 요즘 나스닥 재밌게 움직이거든요. 네, 네. 예, 또 이 장 시작할 때마다 네. 또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물론 한편으로는 뭐 수익 가져가시는 분들은 재밌어요. 근데 또 수익 못 가져가시는 분들은 또 이게 참 답답하고 갑갑하고 뭐 이런 움직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일단은 이번에도 오늘도 또 이 장이 개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휩소 한번 거짓말을 한번 또 방향을 한번 만들어 주고 그다음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장 개장까지의 상황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개장하고 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지수는 좀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5일로 넘어가서 크루드 5일 상품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일단 뭐 리치 트레이더는 엊그제 나와서 전략을 한번 주셨고요. 매도라는 전략을 주셨고, 과연 오늘 장에서는 또 우리 트레이더들이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0달러대까지 다시 한번 또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바로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죠. 자,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뭐죠? 관망인가요? 네. 네. 관망보다는 네. 단기 추세랑 장기 추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단기로 봤을 때는 네. 다운입니다. 단기로 그리고? 봤을 때는 다운이고 조금 장기로 봤을 때는 다시 업이에요. 단기 추세와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일단 방향이 좀 다르다. 그러면은 하나씩 좀 자세히 들어보죠. 네네네. 일단은 이 대회 시작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39불부터 43불까지의 큰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물론 이 43불 왔을 때도 캡틴 트레이더 또 넘어가겠구만. 44불 간다며 이렇게 뭐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었겠지만은 43불에 제가 말씀드린 거 믿고 또 이 매도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지금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가고 계실 거예요. 이 단기적으로 보는 시점이 뭐냐면 일단은 41불 정도가 좀 지지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41불이 오늘 너무 쉽게 깨져버렸습니다. 네. 너무 쉽게 깨져버렸고 그다음에 나스닥도 역시나 단기적인 흐름이 이제 하방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5일도 나스닥의 흐름을 좀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단기 흐름은. 그래서 40불 이제 지금 저가가 40.22 정도 되는데 만약에 40불을 밀어낸다. 이 마디가
마디가 네. 40불을 밀어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까지 좀 더 봐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40불 꼬리만 만들고 다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40불에서 또 이 조정을 받는 흐름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9불까지 이제 거의 이제 막차다. 40불, 39불 후반대가 막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불 후반대가 오면 다시 한 번 더 매수 전략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한 41불, 42불 또 길게까지는 또 43불까지 또 큰 박스권에 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 각각 이렇게 좀 전략을 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좀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박스권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또 나스닥의 흐름과 지수의 흐름과 좀 같이 따라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빠지게 되면은 오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빠질 것이다. 40달러 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여기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꼬리를 달고 다시 반등을 해준다면 이 선에서 좀 혼조의 흐름을 보일 것 같다라는 의견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러게 오늘 41달러가 굉장히 좀 쉽게 무너졌습니다. 오늘 장중에서 한 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나 싶더니 바로 좀 무너져서 이 흐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일단 39달러 후반대에 오면은 이때가 매수를 할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는 전략 같이 세워드렸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고 어쨌든 근데 장기적으로도 좀 큰 폭의 상승은 좀 보지 않으시네요. 네네네. 아직까지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오일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들어와야 돼요. 네. 수요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상승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지금 물론 이제 뭐 미국에서도 지금 백신을 10월, 11월에 뭐 만들겠다, 네. 완성시키겠다. 말은 그렇지만은 과연이라는 또 생각이 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리고 백신이 완성이 된다고 해서 오일이 또 수요가 회복이 된다라고는 또 보기 힘듭니다. 네, 특히 이제 오일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항공이죠. 네네. 항공이 이제 좀 하늘길이 좀 열리고 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어야 네. 그때부터 이제 오일 수요가 어느 정도부터 조금 생기지 않을까. 네, 그 시점이 와줘야지만은 이제 오일이 조금 수요가 좀 풀리게 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오일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을, 그때부터는 조금 크게 상승하는 흐름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계속 지금 저유가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수요가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역시 지금 뭐 경제 활동은 하고는 있지만 하늘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사용처가 되겠죠. 항공 운항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수요가 쉽사리 회복이 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근본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대하기 어렵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른 두 트레이더의 의견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먼저 리치 트레이더님. 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리치 트레이더님. 네, 자, 지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네, 꺼져가지고. 예. 네. 자, 크루드 오일 어떻게 보실까요? 크루드 오일 제가 그때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린지 김성호 아나운서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기억하죠. 기억하시죠? 네. 83달러에서 손절 80티 잡고 그렇죠. 매도합시다. 동일합니다. 네. 다를 거 계속. 없습니다. 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는 크루드 오일 매도 쪽으로 일단은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 지금도요. 원유의 수요 자체가 없습니다. 일단은 없어요. 그냥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고 늘어야 했죠. 그렇다면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 게 재고 감소가 일어나는데 재고 감소 10%밖에 안 일어났어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적어도 35달러에서 6달러까지는 추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분명히 한 이틀 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3달러 위에 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43달러 위였지만은 43달러 매도. 손절은 43달러 기준으로 80틱.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얘기했죠. 네, 맞죠? 네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서 지금 40.5달러인데 많이 내려왔죠? 네. 굉장히 많이 수익일 거예요. 제가 그날 얘기했던 것들 다 맞았습니다.
오일 매도, 골드 매도, 유로 매도. 맞지 않나요? 맞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좀 애매모호하게 말했던 거. 이 증시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사이에 고가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것만 이렇게 이해하고 나머지는 다 매도로 봐라. 이랬는데 다 맞았습니다. 그쵸? 제가 이번엔 대회도 솔직히 조금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제가 솔직히 대회는 거래를 솔직히 이틀밖에 거래 못했어요. 이틀밖에 거래 못했는데 그래도 2등을 해서 참 기분 좋게 생각하지만은 여튼간에 제가 시황이나 경제 분석은 제가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래도 오일 매도로 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매도로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40달러대까지 내려왔는데도 계속해서 좀 매도 네, 쪽으로 맞습니다. 무게를 실으시고 35달러까지도 추락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하셨는데 농후하죠. 네. 네네. 그럼 지금 자리에서도 매도로 진입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좀만 기다렸다가 한 41달러, 41.20까지는 올라올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긴 하거든요. 네. 41.20 정도에서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미 바닥까지 쳐 올린 상태인데, 바닥까지 쳐내린 상태인데, 이걸 지금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럼 바보겠죠. 상황을 점점 지켜보다 40점 후반대나 아니면 41.20달러에서 들어간 게 맞다고 판단되겠죠. 네, 일단 지금은 아니에요. 네.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40달러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좀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추격으로 따라 붙는 것보다는 조금 반등을 해줬을 때 40달러 후반대나 41.20선까지 반등을 했을 때 그때 매도로 진입하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같이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어서 성원 소장 트레이더 다시 만나보도록 하죠. 성원 소장 트레이더님. 네. 네, 자, 오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뭐 다른 지금 전문가님들 지금 말씀과 거의 동일한 상황인데 우선 지금 그 오일 같은 경우는 상승을 더 이상 할 만한 모멘텀은 사실 없습니다. 네. 다른 전문가님 다 지금 코로나도 뭐 문제가 되고 수요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상승할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에 좀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 41.37이라는 좀 주요 지지 가격이 지금 붕괴가 돼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라 그러면 한 39불대 후반 정도까지, 38불대죠. 38불대 후반 정도 가격까지도 아마 하락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추후에는 아마 좀 재차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시기가 아직은 좀 결정하기 좀 이른 상황이다. 아직은 그냥 그 이 구간 내에서 계속 그냥 그 횡보처럼 뭐 상승은 맞는데 네. 저는 이게 사실은 한 46불 정도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좀 눌린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은 38불대 후반까지는 그냥 매도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38달러 후반대까지는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매도로 좀 대응을 하자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그럼 지금 구간에서의 만약에 매도 진입을 한다면 뭐 지금 들어가도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의 반등을 더 기다려 볼까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주요 지지 라인 붕괴 이후에 되돌림 반등이 한번 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되돌림 반등 이후에 아마 좀 매도 쪽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가격이 대략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한 41불 중반대 정도, 한 41.37 정도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반등 이후에 매도를 보자. 41달러 중반대 41.37선 정도에 왔을 때 이 정도의 반등을 나타냈을 때 매도로 진입을 해보자라는 전략 세워드렸고 자, 좋습니다. 세 분의 지금 오일 전략 들어봤는데 우리 캡틴 트레이더는 다른 두 트레이더의 전략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다 비슷하게 보고 계신 것 네네. 같아요. 결국에는 역시나 수요가 없으면 네, 맞습니다. 크게 올라갈 일이 없기 때문에 보는 방향은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마디값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그렇죠. 뭐 큰 흐름 자체는 대추세 자체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방금 성원 소장 트레이더님이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좀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네. 다시 한 번 더 매도로 좀 진입하는 시점은 저도 한 41.28 정도 여기를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또 한 번 더 눌리는 매도의 흐름으로 또 같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일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 지수는 아까 전략을 살펴드렸는데 이제 개장까지 한 3분 30초 정도 가량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는 지표가 뭐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ADP 민간 고용이 비농업 부문 고용이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로 좀 확인이 됐었고요. 예상치가 95만 건이었는데 42만 8천 건으로 발표가 됐었죠. 하지만 이 부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제 내일 발표될 비농업 고용이 더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자, 그 전에 이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었죠. 일단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뭐 수치도 100만 명 아래로 일단 떨어진 상황인데 이런 것들의 영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네. 매주 어느 정도 이 차트 흐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21시 30분에 발표가 됐죠. 발표가 됐는데 청구 건수도 줄어들었고 네. 그다음에 신청 건수도 줄어들었고 그러면 뭐 이걸로만 봤을 때는 이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오히려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하락의 힘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냥 하단을 조금 지지해주는 역할만 조금 할 것이다라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좀 이야기를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아까 지금 개장 좀 전 상황이라서 지수 흐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이 선에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후에 개장 후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2,173 라인을 시작하자마자 깨지지 않는다. 네. 네, 만약에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실업률 발표의 지표에 조금 영향을 끼쳐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시장 개장을 하고 난 뒤의 흐름은 반등의 흐름이 좀 나와주되 대신에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의 모습을 이어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개장 후에는 잠시 반등으로 좀 올려 세웠다가 이후에 다시 좀 뺄 것이다. 네, 만약에 173이 깨지지 않는다면. 깨지지 않는다면. 네네, 시작하자마자 깨지지 않는다면. 시작하자마자 깨지지 않는다면 조금 올렸다가 다시 좀 재차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네네네. 예측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자, 그럼 오늘의 진입 자리는 일단 개장 후에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도 괜찮아요. 네, 지금도 괜찮아요. 네. 지금도. 네네네.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은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도 괜찮다고 단기로 보시는 봤을 때. 단기로만. 네네네네. 미장 개장하기 전까지 물론 지금 횡보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쵸? 네, 박스를 좀 만들고 네네. 있는데 뭐 단기로 진입하실 분들은 235, 12,235부터 12,220짜리가 제가 봤을 때 개장하기 전까지 요 박스권을 만들지 않을까. 단기로 진입하실 분들은 네. 220 라인의 근처에서 초반대 또 매수 전략, 그다음에 12,235 후반대에 또 매도 전략. 뭐 길게 먹을 수는 없는 자리예요. 네. 박스권 안에서의 매매가 네네, 그냥 박스권 가능하겠다. 매매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그냥 추세를 타서 진입을 하기에는 지금 깨지네요 또. 네, 깨지네요. 이렇게 밀리면 또 달라지겠지만은. 네, 네. 자, 지금 증시가 개장을 하면서 좀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증시 개장을 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증시 개장 상황 같이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우가 0.03% 약보합, S&P는 0.5% 하락이고요. 나스닥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지금 출발하자마자 1.58%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시장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5% 하락입니다. 3,56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나스닥입니다. 1.6% 하락세입니다. 12,213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2.48% 하락세입니다. 40.4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9% 상승입니다. 1.1850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3대 지수 모두 다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이
가장 좀 많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장 후에 지수 선물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개장과 동시에 조금 빼는가 싶더니 다시 이 자리에서 양봉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볼까요? 지금도 그대로 아직 박스권이라고 봐야 될 것 네, 네. 같아요. 네, 크게 이탈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이라고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휩소의 흐름이 나온다. 네. 그러면 12,200 21선 여기 12,274 라인이 또 돌파되는지를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한번 위쪽으로 한번 더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더 12,300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이 지금 10분 봉상에서 21선을 돌파하거나 터치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휩소를 다 보여준 거다라고 보고 그 뒤로는 그냥 매도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 후에 지금 개장하고 2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개장 후의 움직임은 아래로 빠졌다가 다시 올려 세웠다가 제자리로 지금 돌아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일단 캡틴 트레이더는 오늘 상황에서 274선을 돌파를 한다면 300선까지도 다시 좀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더 추가적인 매도세를 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다시 한번 드렸고요. 나머지 두 트레이더들도 지금 상황의 전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훈 소장 트레이더님 먼저 만나볼까요? 성훈 소장 트레이더님. 네. 네, 자, 지금 개장을 했는데 지금부터의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12,224 라인이 아직 현재는 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 네.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 라인이 지금 아직 좀 벗어나려 그러면은 한 11시 정도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만약에 지금 1220이 지금 현재 저점이죠. 그러니까 현 저점을 재차 붕괴를 시킨다 그러면은 12150 정도까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대응도 일단 좀 가능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봄 자체가 형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1224 라인을 벗어났다라고는 좀 판단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지금 현재는 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아직은 아까 이야기하셨던 12,224선의 지지가 좀 확실하게 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의 방향 지금 계속 이 구간 안에서 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 해주셨고 리치 트레이더의 전략도 다시 들어보죠. 리치 트레이더님. 네, 자, 저희는 그러면은 지금 외신센터 바로 연결을 해서 자세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하락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12% 하락해서 29,06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가 0.53% 하락해서 3,56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5%가량 하락해서 11,87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현재는 플러스권으로 들어선 상태입니다. 속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주들의 조정이 좀 나오면서 나스닥의 지수가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애플의 주가가 2% 넘게 하락했고 페이스북과 아마존, 알파벳과 넷플릭스 역시 1% 이상 하락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도 살펴보시면 테슬라의 큰 손들이 주식을 많이 팔자세를 보이면서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7.97%, 8% 가까이 하락해서 411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프리마켓에서도 8.58%가량의 하락을 했는데 계속 추가적인 하락세가 테슬라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조정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 주가 역시 3% 이상 하락세가 나오면서 12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티넷의 전무이사가 인터뷰를 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면 매일 고점을 갈아치우면서 최고치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나스닥이나 S&P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S&P 500 지수가 10일 동안 9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이 아예 예측할 수 없었던 조정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트레이딩 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개장과 함께 좀 아래쪽으로 빼고 있는데 어제도 이 정도 선까지 조금 매도세가 나왔거든요. 사실 어제 출연하셨던 트레이더들이 오늘은 매도다라고 하시면서 170선을 이야기를 했는데 딱 거기까지 떨어지고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오늘은 어느 선까지 좀 매도를 볼 수 있을까요?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173자리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 아, 네,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12,056자리까지 56자리까지? 정도까지 여기 자리까지도 조금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인데 네.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21선은 지금 무너뜨리고 아직 무너졌다라고 하기는 좀 네. 힘든 것 같아요. 꼬리만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이제 차근차근 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12,000 초반대까지도 좀 무너지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네네.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173선이 좀 깨진다면 12,000대 초반까지도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챙겨가시고요. 저희가 아까 좀 트레이더를 연결을 했는데 좀 연결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은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성호소장 트레이더님은 아직 연결이 좀 돼 있어서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아까 말했던 지지선이 일단은 좀 깨졌는데 여기서의 추가적인 전략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성호소장 트레이더님. 네. 네. 자, 아까 이야기하셨던 224선이 이제 좀 깨지고 내려간 걸로 보이는데 그럼 지금 네. 이 선에서 좀 매도를 들어가 봐도 될까요? 12150 라인까지는 아마 매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150 정도에서 다시 좀 재차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제 사실은 그 150 정도까지 빠질 걸로 예상하고 어제 매도를 좀 노려봤었는데 어제 그 한 12172 정도까지만 좀 하락을 한 이후에 이제 좀 그 큰 반등이 좀 이어졌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은 아마 저 자리가 지금 현재는 지지라기보다는 붕괴를 위해서 다시 좀 내려오지 않았나 판단이 되기 때문에 큰 되돌림이 지금 현재 큰 눌림이 갈 경우에는 아마 11954 정도까지도 좀 하락이 1차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매도 대응이 맞는데 지금 현재 뭐 바로 매도 쪽을 진입을 노려보기보다는 한 차례 정도 눌림 반등이 조금 이어진 이후에 재차 매도 쪽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드렸던 전략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지금 정규시장 살펴보면은 다우는 좀 플러스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까 다우의 낙폭이 출발 시에 가장 적었는데 약보합권으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0.04% 강보합권으로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요. S&P와 나스닥의 지금 하락세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나스닥 여전히 1% 넘게 1.6%가량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조정이 시작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본격적인 조정이라기 네. 보기에는 아직 좀 아쉬워요. 아직은 더 내려가야 돼요. 더 내려가야지만 네. 그래야 이제 좀 더 조정이 이제 시작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물론 지금 나스닥 뭐 틱스로 얘기를 하더라도 보자. 200, 400, 뭐, 한 800틱 이상은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기는 있지만은, 네. 예전 나스닥에 비하면 뭐 800틱 정도야라고 또 생각이 또 드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지금에서는 당장 뭐 시작된 조정이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눌려준다면, 그때부터 시작된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은 개장 후에 아직 뭐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개장 후의 상황 아직 그렇게 좀 강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 12,000 한 170선까지는 168선까지 뺐다가 좀 다시금 반등이 좀 재차 나온 상황이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저희가 더 자세한 또 전략들 다른 상품들까지 같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거의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자, 아까 저희가 나스닥과 크루드 오일 같이 좀 짚어드렸는데 크루드 오일도 개장 후에 뭐 오늘 장에서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을까요? 그냥 그러네요. 그렇죠. 제가 아까 네네. 얘기했다시피 40불 깨지 않는 이상은 네. 조정장이에요. 또 오일도 같이 조정받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네. 한다면 41.128까지. 네, 41.28까지. 거기까지는 좀 같이 봐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40에서 뭐 41불 요 라인에서의 그냥 박스를 타다가 마무리가 하지 않을까. 지금 네. 흐름으로 봐서는.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까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잠시 후에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